지금 저 채팅방에 다 들어가셨나요? 혹시 접속을 못 하시거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저도 이제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오늘 오민혜 배우님께서 이제 단편 3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타이틀이 오색찬란한 미네를 애정한다. 근데 말 그대로 너무 그 3편 다 역할이 다양해서 너무 놀랐어요. 네, 선배님 일단 오랜만에 또 새 작품 이제 모아 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인사를 먼저 나눠야겠네요. 네, 선배님 인사를 먼저.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오민희입니다. 네,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이제는 배우로서의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아이는 커가고 있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예술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시어머님이 보시기에 되게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라도 좀 직장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니? 이제 그렇게 종용을 하시길래 어머니 그러면 저한테 3년의 시간만 주세요. 3년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 연기인 것 같은데 배우 노릇인 것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한번 3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김밥 천국이라도 가서 제가 김밥이라도 열심히 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제 올해가 3년째 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중간중간 용기 날 수 있는 또 위안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됐고 현재까지 와서 이렇게 배우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개인 단독전까지 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더불어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부산 자군영화영화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수아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상영했던 몰디브 한상 특급을 연출한 신수아라고 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상영을 하게 돼서 또 선배님 축하도 드리고 다른 작품도 좀 보고 싶고 부산으로 나들이도 오고 싶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봐가지고 굉장히 민망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해드리죠. 편안한 보고 있는데 10년 전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뚝 뛰어넘으니까 못 봐주겠는 거예요. 야, 저때 정말 이뻤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 올라가는데 그때 오주희라는 이름을 그게 저의 예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야, 그 10년 사이에 이렇게 또 많은 또 변화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 10년 만에 진짜 10년 만에 거의 얼굴은 그때 이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열심히 상업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네, 또 마침 이제 인사를 드리니 몰디브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예, 그 몰디브 한상 특급 이제 출연하시게 됐던 계기랑 그때 작품 이제 선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혹은 서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배우 연기를 제가 연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항상 한 명의 주인공이랑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졸업 후에 혼자 단독으로 찍은 건데 여러 배우와 이렇게 소통하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에 사실 리허설 시간도 별로 없고 제가 이렇게 배우랑 밀접하게 계속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연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조봉 선생님이랑 선생님을 이제 연락을 드렸죠. 네, 제가 그 전에 상업영화 작품 스크립터를 했었는데 그때 뵀었어요. 아, 그럼 네, 네. 다른 배우님에 대한 여지 없이 그냥 이거 오민혜 선배님과 하셔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좀 역할이 네. 굉장히 잘 맞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상업영화 했었던 오정균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같이 상의를 했었어요.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건데 그때 10년 만에 알게 되신 그쵸, 사실이네요. 드린 얘기 안 드렸죠. 그때 감독님한테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어떠시냐, 누가 하면 좋겠냐 하면서 같이 얘기하다가 선배님 얘기 나와서 전화 드렸는데 그냥 바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 다 한 네. 번에 서로 결정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네네. 근데 이런 캐릭터의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과연 거부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요? 네. 너무 흔쾌히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었죠. 네. 오늘 일단 와중에 선배님께서 오늘 패션이 너무 멋지시다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이름에 대해서 아까 그 오주희라고 올라오신 분 다들 좀 궁금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예명을 사용하신 이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몰디브 환상 특급을 보면서 되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가족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가 싸우는 와중에 점점 하나로 똘똘똘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그 경찰서 싸움씬, 이제 경찰서 씬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었나 좀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먼저. 되게 쉽지 않았을 촬영 같아서. 네,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 촬영 여건이 총 5회차 촬영을 했었는데 경찰서가 하루에 다 이틀이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총 5회차의 이 영화를 찍었는데 시간이 거의 없어서 리허설을 아침에 만나서 이제 촬영팀이 세팅하는 동안에 다 같이 리허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NG 테이크도 많이 못 가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다 그냥 해주신 거예요. 애드립이 네. 좀 많았나요? 애들이 또 뒤돌아서 뭐 경찰이 이런 경찰의 무능함 때문에 이제 나왔던 그런 거 그런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와중에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세 작품 모두가 어쨌든 가족에 대한 얘기고 되게 세대 갈등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 지금 몰디브 환상특급 얘기를 하면서 그 고부 갈등 얘기가 딱 10년 전에 이제 모두가 느낄 법한 그런 가족들 간의 세대 갈등이었는데 혹시 선배님께서 그 오민혜 배우님께서 몰디브 환상특급을 연기하셨을 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극 중에서 보면은 기주봉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 남편분과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이게 무릎 베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랑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운데 그 와중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셨고 일부러 좀 연출을 그렇게 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현장에서는 얘기할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딱 촬영을 했었어서 그 전에 미리 이제 얘기를 많이 드렸죠, 배우님들께. 이게 제가 3대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와 엄마와 할머니의 고부 갈등 그리고 저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 소통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님 나한테 얘기 드렸고 사실 이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 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속에서 묻어난 네네네. 연기였군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극중 대사 중에 혹시 그 몰디브 환상특급에서 좀 너무 와닿으셨던 대사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막 싸우셨을 때나 아니면 가족끼리 다투셨을 때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오민의 짱팬님께서 네, 세 작품 모두 공통으로 여쭤보셨는데 혹시 이제 각 영화에서 되게 기억에 남고 좋았던 대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영화를 다작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걸까요? 영화 한 편이 끝나면 다 털어버려요. 다 털어버려서 그 대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대사가 기억이 안 나신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오늘 보시면서 또 이제 기억이 나셨으니까 아 맞아 이런 대사가 있었지 좀 이렇게 좀 와닿으셨던 대사는 혹시 다시 보시면서 있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몰디브 환상특급에서는 이게 자꾸 한숨과 이게 뭔가 곡소리가 나오시는데 대사를 또 그게 너무 리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트럭에 타서도 에휴 하려면 제대로 하지 에휴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진심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들이 되게 너무 진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셔서 그렇게 리얼하게 나오신 건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연기할 때 다 그 감정을 갖고 가요. 근데 저희는 욕이 그거예요. 연기하고 있네. 배우들끼리 서로 이거 이제 막 이게 연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막 이래. 어우 연기하고 있네 진짜. 이제 아니면은 그게 흉인 게요. 흉인 거예요. 근데 연기를 안 하는 것 오히려 그거를 저희들은 더 추구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럽고 어떤 게 가장 진정성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호흡을 이 상황에서는 가져야 되지 그 고민을 먼저 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찾아가다 보면 저절로 연기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상대 배우가 어떤 사물이 나한테 주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내뿜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순서대로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할 텐데요. 신수아 감독님도 네, 저랑 공동 모더레이터 느낌으로 네. 질문도 하셔도 되고 네, 같이 편하게 저는 중간중간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마더의 마지막 대사가 좋았어요. 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네. 대사가. 네. 또 이제 딩크족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방금 연기에 대해서 되게 본능적인 것과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좀 딩크족에서 그 공인중개사 분은 사실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느낌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OHO 미네미네님께서 그 딩크족 찍으실 때 어떤 인물 설정에 대한 그 공부를 따로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좀 그 연구를 하셔서 그 캐릭터를 잡으셨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약간 영업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카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이 드신 분도 꽤 있었어요. 70대 되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구나 이렇구나 이제 그때 좀 알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이제 인물들을 관찰하신 걸 네네. 좀 많이 녹여내신 거죠? 네네. 아, 실제로 그렇게 막 좀 멘트를 그렇게 심하게 치세요? 예. 오 감사합니다 하느님 이렇게 연기도 시키시고 뭐 이런 것들. 장난기스럽게 이제 막 얘기했을 때 사실은 좀 나이 드시고 이러면 좀 많이 능글능글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현장에서 능글능글함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네네네네. 흡수를 하신 거군요. 아, 네. 네, 혹시 그럼 군마더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 성소수자인데 이제
그 동료 선생님도 성소수자잖아요. 그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자식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복잡 미묘하고 힘든 감정을 가진 그런 어머니를 연기하셨는데 영훈님께서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를 연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아마 연기를 하셨는지 이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전에 감독이랑 같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갔었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가서 덕분에 저는 군마더를 찍으면서 그때 느꼈던 게 그전에는 인간과 인간은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남녀노소 불문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면 돼. 이제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몸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사회의 여러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봤던 시기가 됐던 거죠. 실제로 만나신 이제 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감정을 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타이틀이 사실 성소수자들의 부모들도 퀴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굉장히 소수자의 마음을 가진 연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담아내신 게 컸나 봐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막 설정형이 아니어서요. 그냥 거기서 제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 상황에서의 저의 상태, 어떤 호흡을 갖고 대충 이런 감정으로 그렇게 내 말을 내용을 뽑아내다 보면 거기서 감독이 의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도 느끼거든요. 어떤 호흡을 서로 주고받고 그 현장에서 사람과 공간이 그런 환경이 주는 걸 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오배우님 하트를 요새 그 단편 영화 이제 영화제대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오민혜 배우님께서 나오는 단편들이 너무 많고 너무 다들 좋은 작품도 너무 많거든요. 다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예, 그 오배우님 하트님께서 예, 작년 필모만 해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다작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으실까요? 다작을 할 수 있는 것의 비결이요? 글쎄요. 묻지도 많이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광고같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 제가 미장센 영화제에서 나의 세라시라는 작품으로 연기상을 그때 정말 55년의 무명 생활을 55살짜리 이 배우가 무명 배우가 그때 처음으로 연기자로서 인정을 받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때가 19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끝나고 나서 회식 자리에서 이 후배님들이 와갖고 저를 껴안아주고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를 껴안아주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 30년 연기 생활했던 서러움이나 아픔들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연기자로서 좋은 선배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모든 감독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또 프로포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감독들도 저의 그 연륜을 존중을 해줘요. 젊은 감독들은 나이 먹은 배우들의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많은 질문을 주기도 하고 또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네, 네, 좋은 결과들도 많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덕을 받고 저번 달에 그래서 오민혜 배우님께서 진짜 전국 방방곳곳을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편 영화 작업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신서 감독님께 다들 궁금하시다고 했던 질문인데요. 오민혜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면에 즐거운 경찰, 화목한 가정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의도적으로 넣으신 건지 예, 이렇게 여쭤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재훈 배우님의 풋풋한 모습이 담겨있는 되게 소중한 단편 영화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또 캐스팅 비화도 네, 궁금하다고 네, 한번 그 경찰서 세팅을 저희가 미술 감독 해주셨던 분이 세팅을 같이 상의해서 한 거고요. 이야기의 아이러니함을 담아내려고 했던 거고, 이재훈 배우님은 당시에 제가 그 미장센 영화제에 가서 영화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겨울이 온다라는 단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니고 잠깐 나오는 캐릭터였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딱 제가 원하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 캐릭터에.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 내서 소속사랑 연결해가지고 했죠. 그냥 알아보신 거군요. 네네. 얼마 전에 이재훈 배우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화 제작사를 차리고 제작사 대표님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언플러그드라는 그런 그 단편 4개를 옴니버스로 만든 그런 영화도 기획해서 잘 만들어졌고요. 그게 12월 3일 날 마침 그 시사회를 하는데 저는 촬영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어요. 거기 우리 또 경찰로 나왔던 그 배우하고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촬영도 하고 오고요. 네. 몰디브 인연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네. 이어지고 있네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재훈 배우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저희 가족 4명 아니고 5명인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두가 거기서 이게 영화 메시지인가? 이 가족들이 또 집에 돌아가면 화목하게 몰디브도 가고 해피엔딩인가? 이게 영화의 메시지인가? 라고 또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메시지였을까요, 감독님? 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라고 합니다. 네. 약간 소망이라고. 그 몰디브에 가족이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이에 이렇게 틈도 많고 소통도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서로 속을 터놓고 얘기해서 이런 몰디브 여행이라는 것까지 가는 걸 상상해봤어요. 그래도 환상 특급. 네, 그래서 여행인 거죠? 사실 현실에서 좀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지었고 아까는 이렇게 보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요즘 이제 여행도 못 가니까 환상이구나. 몰디브 네. 가는 거 환상이구나. 그리고 사실 그 후 10년 동안에 저희 이제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는데 같이 못 갔어요, 여행을. 그래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영화의 네네. 마지막에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실제 몰디브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컨셉 설마요. 합성한 거. 어떤 거 아닌가요? 합성한 거고 네. 이건 여담인데 저희 이제 할머니 역할 해주셨던 황보견 이제 배우님께서 저희 영화를 찍고 몰디브에 갔다 오셨어요. 영화 때문에 가셨나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따님이랑 몰디브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유일하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그 이재훈 배우님과 이제 그 오민혜 배우님이 차에 탔을 때 아래 애기 신발이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아기가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요. 다음 씬 보니까
아니요, 한쪽 신발. 한쪽 신발이 없었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기가 혼자서 장난치고 놀다가 뒤에서 들어갔던 거군요. 근데 저도 그 사실 잘 못 봤는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좀 사실 좀 조마조마했어요. 자꾸 사건이 터지니까. 예, 신발 한 짝은 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또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느끼신 바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넣었던 장치인 거예요. 예, 뭔가 예. 또 일어나는 이거를 걸까? 굳이 이렇게 막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고, 이 가족을 경찰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로 유괴 사건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마지막에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의도에 보여드렸던. 걸려들었네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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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이제 아까 이제 오민혜 배우님께서 연기하면서 상대방과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고 또 막 관찰과 어떤 그 현장에서 흡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연극과 영화의 매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단편 영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네, 민수님께서 연극과 영화의 매력 간단하게 혹시 좀 요약해 주실까요? 연극은 달리기하고 똑같아서 일단 달렸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함께 관객들과 함께 그 호흡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는 그냥 이제 짤막짤막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나름 또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매력이 있죠. 네네네네. 근데 연극과 연기의 차이는 제가 이제 하도 많은 배우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극을 해왔던 배우와 연극을 하지 않았고 그냥 영화만 했던 배우하고는 분명히 그 에너지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영화 쪽에서 오디오가 워낙 좋으니까 살살 얘기해도 이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에서도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이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 그 운용법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강약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캐릭터가 그 강하고 무언가 카리스마를 필요로 하는 그런 캐릭터에서는 분명히 연극을 했던 배우들이 훨씬 더 이로운 부분이 많더라. 예, 그런 것 같았어요. 굿마더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되게 울림이 컸어요. 좀 눈물도 나고 너무 그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요새 이제 맡고 계신 역할들 중에 되게 강하고 이제 힘이 센 그런 캐릭터들도 있으시고 평범하지만 되게 풍부한 감정을 갖고 계신 이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좀 다들 궁금하신가 봐요. 오민혜 배우님께서 어떤 캐릭터를 더 재미에 느끼실지,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 작업일지, 혹시 요새는 어떤 작업이 더 좀 즐겁게 재밌게 경험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떤 캐릭터가 좀 더 당기세요? 가장 부담이 없는 건 코미디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막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제 짜장면을 막 먹고 이제 그랬더니 실컷 먹고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가 먹고 싶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릴러 같은 거를 막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진한 거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역할 좀 해봤으면 좋겠어. 평범한 정말 엄마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하고 나면 조금은 이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러면 이제 신서 감독님께서 몰디브 한상특급은 사실 조금 어떤 맛이 확 느껴지는 개성 있고 되게 재밌었던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신서 감독님 오민혜 배우님과 이후에 다른 작품을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네, 혹시 또 이제 평범한 맛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만 잘하면 저만 잘하면 되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상영 전에 여담으로 들었는데 사실 신사 감독님께서는 글도 이제 쓰시고 제작도 하시고 좀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하셔서 최근에 단편 작업을 이제 좀 못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상영에 되게 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거든요. 좀 조만간 네, 관객으로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 대작전이었죠 제목이. 네네 지금 서울 대작전이라는 작품을 쓰셨고 지금 그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 몰디브 환상특급 프로듀서 해주셨던 PD님이 제작을 하는 영화예요. 저 같이 10년 동안 서로 잘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영화가 들어가게 됐어요. 10년이면 진짜 금수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로서 너무 큰 네, 자극을 많이 받아봐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네네 한 감독님도 10년으로 기대해도 되나요? 이제 제가 질문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예, 좀 하나씩 작품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이제 몰디브 환상특급 먼저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되게 많았는데 저도 좀 추려서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은 남편한테 대사를 나중에 마지막 말을 막 하잖아요. 막 똥구멍으로 듣냐, 뭐 똑같이 닮아서 막 이거 얄밉다 이런 식의 어떤 막 갑자기 막말을 막 쏟아붓는데 저는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송숙이라는 캐릭터가 어머님한테만 불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쌓였던 것이 폭발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뭔가 자식들도 보는 눈이 이렇게 합창 타는 듯이 이렇게 계속 차를 탈 때까지 보시는 눈빛이 혹시 연기를 하시면서 그 캐릭터가 집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뭔가 좀 쌓였던 게 있었을까 좀 생각하신 지점들이 있었을까요? 좀 쌓였던 게 좀 있었을까요? 송숙이라는 캐릭터가? 근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뭐 어느 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그냥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냥 나긋나긋하고 부들부들하고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조금 승질 나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팩팩거리는 뭐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제 남편한테 기분 좋으면 뭐 너무 교양 있고 우아하게 뭐 이렇게 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승질 났다고 뭐 어쨌다고 이제 탁 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쫄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쥐락펴락 조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 이게 뭔가 본성이 시시각각으로 막 나타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 앞에선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존댓말 쓰지만 승질 날 때는 뭐 갑자기 이제 반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할머니 역할에 디테일들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는 이제 자취를 한 지 오래돼서 저도 비닐을 접기도 하고 음식이 너무 아깝고 하기도 한데 그 할머니의 캐릭터의 어떤 그런 모티브가 있으셨는지 그런 디테일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되게 궁금했어요. 다 제가 지켜보았던 저희 할머니를 많이 보고 이제 네. 할머니가 네. 그때 그 종로 복지 연기하셨던 할머니. 네네네네. 모티브는 저의 할머니고 캐스팅한 할머니는 사실 배우는 아니고 제일 오랜 시간을 이제 들여서 캐스팅을 했는데 제가 거의 서울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다 다녔어요. 다 가서 연극부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거기 연극 하시는 거 다 보고 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분을 이제 찾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또 많이 나눴죠, 할머니랑. 저의 할머니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바로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하면 바로바로 해주시고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완전 짱이셨어요. 전혀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궁시렁 하실 때 저도 직접 옆에서 듣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채팅방에 이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미네미네님께서 오늘 나온 캐릭터 세 개가 그 여성 캐릭터가 다 너무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저한테 최근에 어떤 캐릭터를 또 하셨는지 물어보셔서 또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건 지금 새 영화에 나온 것과 또 굉장히 다르게 조숙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시도 쓰고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조용조용히 어떤 누군가 소통할 대상 없이 되게 평범하게 홀로 일상을 보내는 어떤 외로운 엄마 역할, 그리고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긴 어떤 제2의 인생을 맞은 그런 되게 일상을 이제 담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에 대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독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나간 영화는 불모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역할은 전라도 그 아줌마 역할이거든요. 직접 농부여서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그러니까 질펀한 그 사투리를 이제 막 써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는 연기인데 그게 진짜로 욕심내갖고 잘해보려고 했던 역할이었어라. 나쁘진 않았는가 봐요. 그러죠. 그 뭐 연습 시간 때 감독 만나면 너는 이제 연습할 때 무조건 사투리를 써야 해요. 강제였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사투리를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나한테를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무조건 연습실에 오면은 나한테 사투리를 써야 해요. 알았지? 이제 이러면서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거기서 계속 사투리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막 했었어요. 나 맞아 전라도? 뭐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나쁘게 보지 않고 진짜 다 전라도 사람인 줄 알고 잘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로 전주영화제도 가고 대구영화제에서 대상도 받고 다시 서독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불모지라는 영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모지 꼭 관람 부탁드립니다. 관람 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봤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오민혜 배우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 분들이 이제 다들 참석해 주신 시간이잖아요. 근데 영화 말고 선배 그 오민혜 배우님의 일상에 대해서도 질문이 왔어요. 기뻐하는 오민혜라는 분이 혹시 연기 외에 취미생 활동이 있으신지, 창작 말고 또 관심 있는 예술 분야가 있으신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연기하시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들은 이제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나요? 요즘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운동이에요. 밥을 굶지 않는 것처럼 운동을 굶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동네 한 바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8,000보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10,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좀 성찰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활기찬 하루를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그다음 이제 미래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클래식 기타를 치고 있어요. 클래식 기타 치고 나중에 어떤 그런 음악과 관련된 영화를 만나게 되면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참여할 수 있게 최소한 악보는 볼 줄 알게 되니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역할로 근데 뭐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으니까요. 중급 정도 쳐요. 그래서 신사원님께서 계속 우아하게요. 10년 만에 소식을 듣다 보니 너무 놀라셔가지고 들리지 않는 리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얼마 작년에는 윤신혜가 사라졌다라는 장편을 찍었는데 거기 이주영 배우 그다음에 노재원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남자 후배 배우가 이렇게 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윤신혜 삼류 모창 가수로
분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 이제 내년에 개봉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노래하는 가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또 준비하고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건 오페라예요. 그래서 오페라를 너무 어색하네요. 네네. 어색한 우미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해본 게 없어요. 제 삶 자체가 좀 여러 세상을 참 많이 누비고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배우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렇게 여러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 경험들을 예술로 승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우라는 일 사실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배우가 됐냐 하면은요. 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 처음 연기라는 걸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그때는 저는 에어로빅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인도 배낭여행 유행이어가지고 때려치우고 못해 먹겠네 진짜 먼저 이러면서 인도 배낭여행을 가야지. 그리고는 여행사에 갔는데 서류 작성을 하는 직원이 그 직업란이 딱 나오니까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연극 배우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에어로빅 강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배우 같아요. 카리스마가 아우라가 근데 저는 연극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제대로 없어요. 대학로에서 뭐 연극 한 편 안 보셨어요? 대학로가 어디예요? 이제 이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연극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랬더니 그래요? 그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원미원 선생님이라고 원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바로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분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저를 조연출로 꽂았어요. 만약에 그분이 연극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개를 시켜줬던들 바뀌었겠죠. 못하기가 십상이었겠죠. 저 인도 여행 갔겠죠. 그랬는데 네. 못 갔어요. 인도 여행 못 가고 그냥 바로 투입이 돼서 거기서 조연출을 하면서 그리고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거였죠. 가끔 제가 후배로서 듣는 말이 당장 기회가 없더라도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제 오민혜 배우님 하면 도전,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일단 흥미가 있고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딪혀보는 그런 이미지가 항상 떠올라서 항상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네요.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너무 호기심 많고요. 그리고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내공이 생겼다고 해야 될지 겁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를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모습마다의 어떤 그 보석 같은 무언가가 다 개인의 역사와 문화가 다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관심이 당연히 많고 이렇게 살피다 보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저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저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 저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고 네, 반갑고 기쁘고 만나서 네, 행복하고 네. 지금 계신 분들도 행복해하신 것 같아요. 오민혜 미네님께서 라디오 방송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서님께서 배우님 너무 멋지십니다. 엄지척 튜브님께서 오민혜라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그게 연기에 녹아든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누구세요? 감사합니다.
오민혜 배우님 사랑합니다 님께서 와, 감사합니다. 너무 힘나요. 민혜 네.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우아하셔서 녹을 것 같아요. 이게 와우. 지금 다들 굉장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같이 행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손 한 번 들어주실래요? 네, 말씀은 안 해서 손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사실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배우를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어요. 네. 제가 말을 잘못 꺼냈네요. 다음 생 네. 말고요. 네, 혹시나 이런 직업 좀 궁금하다. 이게 배우가 아니라면 이런 직업을 좀 해보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직업이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기타리스트 뭐 이런 직업이실까요? 춤꾼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니까 춤을 워낙 좋아해요. 저 에어로빅 강사였잖아요. 제가 왜 에어로빅 강사가 됐냐면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다녔던 데가 명동에 로얄 호텔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콜라 마실 수 콜라텍 같은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료권 하나 이제 딱 내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재밌게 놀다가 브루스 타임 되면 저희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와서 이제 쉬었다가 그러는데 어느 날 진짜 돈을 벌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해갖고 선택한 게 에어로빅 강사였었어요. 그 정도로 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카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한여성 카파가 아카데미 카파가 아니라 카파 말고. 네, 그 에어로빅 협회 단체 카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에어로빅은 막 춤추고 막 이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방식이었는데 카파라고 하는 것은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기구만. 재미 하나도 없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 음악도 없고 오로지 말로 막 쌀 풀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몇 년 이제 별로 버티지도 못하고 이제 협회에서 이제 사무일 보다가 이제 이러다가 때려치고 인도 여행이 나가자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만간 댄스 영화도 하나 나올 것 같다. 찍었어요. 찍으셨다고 합니다. 잠깐 나오는 다들 이야기지만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조만간 나오겠네요. 네, 네. 거기 원정으로 나와서 잠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연습하고 계세요? 못해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참 작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문화센터가 문을 열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도전해 보려고요. 근데 저 춤 되게 잘 춰요. 모든 춤을 잘 춰요. 스포츠 댄스, 어필하시는 거 있어요? 고전무용 잘 춰요. 발레, 현대무용 다 잘 춰요. 뻥 같죠? 저 뻥 안 쳐요. 뻥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추시는구나. 네, 네, 라고 이제 반응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이제 그런 영화가 있으면 제대로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나이 먹은 중년 배우가 나와서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이 이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민혜 배우님께서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정보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오민혜 배우님을 상상하면서 누군가 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이전에 나왔던 질문인데 어쨌든 그 시어머니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3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났잖아요. 올해가 올해가 딱 맞아요. 3년이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이제 계속 이제 오민혜 배우님의 뜻대로 가시는 길을 계속 간다라고 결정이 된 걸까요? 어머님,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너 김밥 안 말아도 좋겠구나. 인정을 받으셨군요. 네,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저희 부부는 예술 쪽에 남편도 영화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며느리면 아들이면 맨 그냥 연극한다고 그러고 뭐 영화 한다고 그러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어느 날 저한테 공부 안 할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직장 생활하기를 바래서 대학원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입학금 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뭘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들 이런 걸 장점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상담 심리인 자격을 따는 거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를 했죠. 심리를 공부를 마침 한 잘 된 거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인생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시는 저도 좀 궁금한데요. 기뻐하는 우미네님께서 그렇다면 상담 심리를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네, 혹시 슬럼프가 있다면 있으셨던 적은 있는지 사실 지금 들어봤던 이야기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미네 배우님께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제 겪어서 지금 이렇게 오늘의 오미네라는 배우가 이제 탄생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극복하는 방법, 삶의 지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추천해주고 싶으신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마 연기자로서의 슬럼프라기보다는 인생의 슬럼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들었어요. 너무 많이 넘어지고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렇게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진짜 막 근데 이상하게 도전 정신은 있고 그러면서 까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자빠지고 상처 크게 받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춤인가요? 운동이요. 호흡을 높이는 거. 호흡이 가라앉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운동, 밥은 굶을지언정 운동은 굶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력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주먹 쥐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근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운동은 꼭 정신적으로 아마 힘드니까 이제 몸을 많이 쓰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 되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걷다 보면 우리 뇌가 활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아직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제 마지막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미네는 뭐뭐다. 오미네는 뭐뭐다. 제가 마지막에 오미네 선배님에 대해서 신사 감독님은 이제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오미네 선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말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어쨌든 오늘 단편 영화 3편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극장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너무 색이 다른 다양한 영화들을 보면서 신수아 감독님과 이제 오미네 배우님께 단편을 이제 오랜만에 또 극장에서 보시면서 단편 영화의 어떤 매력, 오랜만에 또 단편 작업을 또 조만간 또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 네, 감독님의 팬으로서 장편 하지 않겠어요? 단편? 그러네요. 네, 장편도 하시고 좀 쉬시면서 단편도 하시고 네, 다 하실 것 같은데 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쉬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단편 영화의 매력 정도 오늘 어제 단편 3편을 봤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사 감독님은 오랜만에 몰디브 한상특급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막 이런 내용적인 것보다 그냥 얘기해도 되죠. 네,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이 찍을 때 크레딧 올라가고 이럴 때 되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이나 배우님들이나 스태프들이 사실 제대로 대가를 받고 찍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차비 정도 받고 한 거였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엑스트라로 다 제 친구, 저희 가족, 저희 엄마 여러 분 나오고 막 그렇게 찍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막 저희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왜 의식을 느끼세요? 감독님? 엄마가
유치장 거기에 이렇게 갇혀있던 역할로 출연해 어머니께 그런 주셨거든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고 뭐 슈퍼 아줌마도 하고 어머님 네, 기억이 그리고 나네요. 뭐 경찰들도 제 친구들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더 잘해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사실 단편 영화도 그렇지만 독립 영화라는 게 주변에 모든 카드를 다 쓸어다가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팔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충전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현실적으로는 그게 커요.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어떤 검열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또 느꼈어요, 보면서. 네, 맞습니다. 저도 단편 작업을 하는 그 사람으로서 항상 작업을 하고 나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해서 죄인이 되는. 네, 되게 단편을 찍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크레딧 보시면 이게 팀마다 한 명 있고 이름이 한 번 나왔다, 두 번, 세 번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또 영화의 어떤 현장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관객분들은 보시면 조금 상업 영화랑 좀 다르니까 더 쉽게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되게 저도 공감을 하는 지점이고요. 네, 그래서 독립영화를 작업하고 있는 감독님들한테 저는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게 감독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을 저는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를 먹게 되면 도태될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 독립영화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지는 이 세상이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많이 배우고 확장되고 또 그 생생함 속에서 같이 함께 있어서 야, 난 진짜 행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독립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풀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럼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오민혜 배우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아까 제가 방금 미리 말씀드렸던 오민혜 배우님과 작업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오랜만에 뵈시니까 어떠셨는지 심사 감독님과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심사 감독님? 그 아까 오민혜는 뭐뭐뭐다. 오민혜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작업할 때 뵈서 이제 대화 나누고 오늘 DV하는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면 선배님 많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모습이랑 저는 사실 같아요. 그때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고 알아서 좀 해주셨거든요. 머리도 알아서 자르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배우한테 머리를 자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상업영화도 아니고. 근데 뭔가 캐릭터에 맞춰서 외모를 바로 그냥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었고. 근데 그때 그런 적극적인 모습 기억이 저는 되게 강하게 남아 있는데 오늘 대화에서도 여전히 그대로이신 것 같아서 그만큼 멘탈 관리를 엄청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오민혜는 약간 오징어 같다. 약간 너무 유연하세요. 그러니까 막 연체동물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유연하시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보고 저도 이렇게 오민혜 배우님과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또 몰랐던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유연함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제가 더 이제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항상 좀 배우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제외하고요 두 분께 2021년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어떤 계획이 이제 어떤 마음이실지 지금 아니면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네, 좀 연말을 맞이하는 심정과 마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민혜 배우님께서는 소감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 오느냐고 어제 밤에 딱 보내고 왔어요, 회사에. 근데 이게 잘 돼야 뭐 내년이 좋은 거라서 믿으세요.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영화 시나리오가 촬영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다른 시나리오들이 많이 엎어지고 나서야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실패라는 말은 좀 그렇고 좀 고난 이제 좀 무뎌진 것도 있고 내성이 이제 진짜 좀 생겨서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저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해서 내년에도 운동은 열심히 할 거고, 네. 계속 멘탈과 열심히 건강 하겠습니다. 관리가 네, 최고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민혜 배우님 이제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과 오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연기 생활 30년을 하고 처음 이제 하게 된 오민의 배우전인 거예요. 저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쭉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더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오민혜 배우님의 활동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저희 그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으로 조금 모여주시면 네 촬영할게요. 그 앞에 관객석 앉아주시면. 빼는 거예요? 아니 앉아주시면 돼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저기? 네네 객석에. 네.